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40년간 쌀값과 닭고기 가격이 3배가 오르는 동안에 강남 아파트 매매는 84배가 상승했고 전세는 무려 102배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임을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가 펴낸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1980년 1714달러에서 2019년 31,754달러로 무려 18.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물가, 공공 데이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예컨대 담뱃값은 같은 기간 한 갑에 300원에서 4,500원으로 15배가 되었으나 1인당 GDP 상승폭은 18.5배를 감안하면 실질 가격이 내린 셈입니다. 그러면 국내 주요 재화 서비스 가격 변화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1인당 GDP는 1980년 1714달러에서 2019년에 31,754달러로 무려 18.5배가 상승을 했고요. 강남 아파트는 3.3제곱미터 기준인데요. 전세가 1980년도 16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1629만 원으로 10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매매는 1제곱미터당 1980년 77만 원에서 2019년 6,469만 원으로 무려 84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입니다. 1980년도에 690원에서 2019년도에 8,590원, 무려 12.4배가 뛰었습니다. 공무원 월급 7급 호봉 기준인데요. 23만 9천 원에서 188만 원으로 7.9배가 올랐습니다. 닭고기는 1kg 한산 기준인데요. 1,400원에서 4,656원으로 3.3배. 쌀값은 4kg 한산 기준인데요. 3,000원에서 9,500원이니까 3.2배. 서울시 지하철 요금이 80원에서 1,250원으로서 15.6배가 됐고요. 택시 요금은 400원에서 3,800원이니까 9.5배가 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은 200원에서 현재 4,100원으로 21배가 올랐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 가격은 1980년 평당 3.3제곱미터당 77만 원에서 이달 초 현재 6,465만 원으로 약 84배가 뛰었습니다. 전세값은 같은 기간 16만 1,000원에서 1,629만 원으로 102배가 올랐습니다. 매매가는 약 15년 주기로 급상승 추세를 보였는데요. 1차 급상승기는 3저 호황이죠. 3저라는 건 달러라든가 유가라든가 금리가 3저 시대 그 호황과 주택 부족 시기였는데요. 그때가 1988년부터 1991년이었죠. 특히 1988년도에는 88 올림픽 시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 급상승기는 저금리 기조와 가계대출 확대가 맞물린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데요. 그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그때도 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급상승기는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2018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986년 이후 지난해까지 35년간 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값은 10.3배가 올라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배, 전세 가격은 9.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비해 쌀과 닭고기 등 대부분의 식재료 가격은 지난 40년간 9배 밑으로 상승을 했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상승률 원화 기준 35.5배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체감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쌀값은 4kg당 기준으로
1980년도에 3,000원에서 올해 초 9,500원으로 3.2배가 올랐습니다. 한우 등심 100g당 가격 상승률은 16.8배로 축산물 중 가장 높았습니다. 병원 진찰료는 9.9배 상승했습니다. 연구소는 공공 서비스 요금은 대체로 1인당 GDP 상승률보다 낮았지만 민간 소비재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대표 회식 메뉴인 삼겹살의 소주 한 잔 가격은 40년간 4,900원에서 43,000원으로 8.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1990년 이후 30년간 12.4배가 올랐고요. 2018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 등의 영향으로 해당 기간 1인당 GDP 상승률 4.7배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690원에서 8,590원으로 명목상 12.4배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국민 1인당 GDP 상승률 원화 기준으로 해서 7.9배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말이죠, 지난해 7월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당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부동산 쏠림은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부의 대물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금융 관료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늘면서 코스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각 개미들의 사정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의 빚까지 털어놓은 20, 30대부터 노후자금으로 대박을 노리는 50대에서 60대까지 각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주식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큽니다. 바로 집값 문제 때문이죠. 참여정부 초반에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양 원가 공개가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참여정부에서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 등의 대책을 쏟아냈으나 5년 동안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말이죠.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판교는 물론이고 그 주변과 강남 지역의 땅값까지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죠.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아파트를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건축한 지 2년 된 부산의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은 최근 들어 개업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전화 받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대거 찾아와 아파트 매수를 원하는데 집을 팔지 않겠느냐는 바로 연락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때 개인이 아니라 바로 법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로 법인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기꾼들이 와서 싹쓸이하고 가니까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값도 급격하게 바로 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동산 법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금리 속에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워낙 시중에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타 지역으로 원정 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투기꾼들 때문에 동네 집값만 너무 뛰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바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피해가 소득 양극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평등의 주범이자 원흉입니다. 반드시 집값은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분양제 도입입니다. 먼저 주택을 신축하고 나중에 분양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즉 제로비, 농비, 기타 경비를 공개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함부로 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7월 말부터 실시되겠지만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국가가 집값을 정상화하는 것은 국민 주거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반값 주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아파트 건물분과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등기가 되는데요. 이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그리고 아파트 건물만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훨씬 더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안정되어 바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즉 정치권에서 앞장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수 기득권층들이 누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압박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해소와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하루빨리 집값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